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마지막 일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하락 속에 참 답답한 장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하락이 찾아오게 된다면 당연히 가치 투자를 외치는 저를 비롯한 수많은 투자자분들과 더불어서 시장의 모든 투자자분들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보는 앞에서 계좌가 녹고 있는데 동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하지만 가격의 상황과는 다르게 믿기 힘들고 이해할 수도 없을 수 있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간다는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물론 가격의 하락 속에 부정적인 견해들 또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일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이럴 때면은 변함없이 나오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비트코인의 회의론자 피터 시프인데요. 이 피터 시프의 경우는 어제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올 들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18% 하락을 했으며 이는 금보다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언급을 하게 되었는데 금의 경우는 실제로 올해 들어서 양적 긴축의 연준의 스탠스에 주식을 포함한 전 자산군이 약세를 보일 당시 0.5% 오히려 상승하며 마치 피터 시프의 이야기가 맞는 것처럼 보이나 놀랍게도 현재 금 가격 1,800달러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과 가격과 동일하기에 달러의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낮아진 것을 감안했을 때는 절대로 상승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오늘은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시프 비트코인 3만 달러 붕괴 시 1만 달러까지 급락이 가능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대표적인 비트코인의 회의론자 피터 시프 유로퍼시픽 캐피털의 CEO가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선 아래로 떨어진다면 1만 달러까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비트코인 간접 투자를 제공하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은 최고치 대비 71.4% 하락했으며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베팅은 손실로 전환이 되었다. GBTC, ARKK 주식 또한 큰 폭으로 하락했다 덧붙였다고 하네요. 참 피터 시프의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비트코인이 하락하면 신나서 하락하는 대로 상승하면 또 상승하는 대로 어떻게든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인물이죠. 이 3만 달러가 붕괴가 된다면 이 1만 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것이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3만 달러가 붕괴되지 않고 다시금 4만 달러까지 회복을 하게 된다면 또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아직 시장의 하락은 끝이 나지 않았다. 지금 팔고 나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했을 당시 지금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라는 희대의 망언을 내뱉은 적이 있었습니다. 참 재미나신 분인데 과연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시장의 매도 압력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 얼마 전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러시아의 중앙은행에서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요. 하지만 이 소식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죠. 바로 우리는 암호화폐 보유 금지를 제한한 적이 없다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텔레그램의 창업자인 파벨 두로프에게서 금지에 관한 자신의 견해가 나왔는데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하였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창업자 러시아 암호화폐 금지 IT 인재 유출 야기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의 경우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제안한 암호화폐 금지는 여러 기술 산업을 파괴하고 IT 인재를 해외로 유출시킬 것이라면서 어떤 선진국도 암호화폐를 금지하지 않는다. 러시아의 블록체인 기술 개발은 필연적으로 늦춰질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앞서 러시아 중앙은행은 21일 보고서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제안한 바 있었다고 하죠. 실제로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금지하게 된다면 텔레그램의 창업자가 이야기를 한 바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겠으나 러시아의 그간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기조를 보았을 때는 과연 정말 금지를 할까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러시아의 경우는 워낙 이 시장에 대해서 금지를 한다고 했다가 또 안 한다고 했다가 하긴 하지만 지난 2021년 10월 당시에 러시아의 재무차관에게서 우리는 중국처럼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바로 지난달이죠. 12월 당시에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게서 암호화폐는 위험하지만 그래도 미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며 대통령의 긍정적인 언급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는 시점 러시아의 암호화폐 규제 워킹그룹이 출범하여서 다음 달까지 이 시장에 대한 규제를 만들겠다 이런 발표를 하게 되었죠. 이런 관점의 분위기에 러시아에서 이 전면 금지에 대한 기조를 보일까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글로벌적인 분위기를 러시아가 읽지 못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앞으로 어떠한 기조를 러시아가 보여주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현재보다 10% 추가 하락 시에 비트코인의 홍보 기업이라고 불리우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공개적으로 매입한 비트코인의 물량이 이제 순손실 구간으로 진입을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비트코인 ETF를 수도 없이 신청하였지만 계속해서 반려를 당한 바네크사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의 32,200달러가 중요 지지대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네크 전략 총괄 비트코인 32,200달러가 중요 지지대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바네크 디지털 자산 전략 총괄인 거백스의 경우에는 트위터를 통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보유한 124,000 BTC의 평균 단가는 약 32,200달러이다. 해당 가격대는 중요 지지대이며 이 지지가 붕괴된다면 20,000달러를 향한 하락이 시작될 수 있다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동시에 전례 없는 기관 자본이 대기 중이다. 많은 기관이 10,000달러에서 60,000달러의 랠리를 놓쳤다. 중앙은행은 수조 달러를 발행하였으며 랠리는 더욱 과격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의 대표적인 홍보 기업이죠. 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경우는 정말 이제 사토시가 본다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지난해 2월 당시에는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관들이 어떻게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는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할 때면 지속적으로 저점 매수를 하는 기관이죠. 이러한 기관이 순손실 구간으로 진입을 한다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고 라는 생각으로 아마 큰 하락이 올 가능성 또한 충분히 배제할 수 없을 텐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얼마 전 CEO 이제 마이클 세일러의 경우에도 지금의 하락에는 비트코인을 절대로 팔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 인플레이션의 환경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포지션이라는 것인데요. 이제 조만간 마이클 세일러가 저점 매수를 했다는 소식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소식 접하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무자비한 가격 폭락 속에서도 시장은 계속해서 확장되어가는 모습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 상황 속에 오늘은 한 애널리스트에게서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암호화폐를 매수할 것이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기관 투자자 암호화폐 다시 매수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자산 운용사 밀러 타박의 수석 시장 전략가 매트 말리의 경우는 머지않아 매도세 소진과 암호화폐 시장의 항복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보유 자리를 빠져나가면 그 이제 자산 클래스를 다시 구매하는데 더 많은 자신감을 갖게 된다. 기관들은 암호화폐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머지않아 다시 암호화폐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재 계속해서 시장의 약세장이 지속이 됨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브라질 기반 핀테크 기업인
도크의 경우에는 국제 송금을 위한 암호화폐를 활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할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주도주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넷플릭스 또한 암호화폐 시장의 카테고리 중 하나이죠. 대체불가 토큰 NFT를 통한 시장 진출 가능성을 암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의 3위의 은행이라고 불리우는 시티그룹 또한 디지털 자산 리스크 관리 책임자를 모집하는 등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진입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 속에 이 시장이 없어질 수 없다라는 것은 어떠한 기관 투자자들이라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미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의 금리 인상의 기조 속에서 채권 및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있는 자금들이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저점 매수에 타점을 찾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모든 투자자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갈 때 조금 더 저렴하게 암호화폐를 매수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할까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분석하는 많은 애널리스트들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노라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전망하나 이 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것에 한치의 의심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으니 팔고 있다가 상승할 것 같을 때 매수를 하는 것처럼 대응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이며 그럴듯해 보이는 대응이죠. 하지만 이러한 가격의 단기적인 변동성을 맞추는 것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 시장의 변동성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죠.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것일 뿐인데요. 지금의 하락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찾아올 줄 몰랐듯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으며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주식 또한 마찬가지이죠. 지금의 시간이 너무나 힘든 시간이며 지루한 장세인 것은 저 또한 동감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까지 하락한다면 그 누가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투자라는 본질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투자는 가격의 변동성, 가격 맞추기 게임이 아니죠. 미래의 가치에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으며 과도기적인 측면, 내재 가치가 가장 높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동반되는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상의 댓글들만 보더라도 일부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더라도 시장이 끝났다, 시즌 종료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기에 전설적인 투자가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처럼 공포의 매수를 해야 할 시기가 아닐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 전 세계 1위의 자산 운용사이죠. 이 블랙록에게서 암호화폐 시장 관련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블랙록의 경우는 작년 초만 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해서는 훌륭한 자산군이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와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소액이지만 직접 투자를 하는 등 상당히 긍정적인 행보를 보여왔었는데요. 하지만 또 최근 들어서는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는 등의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등 속마음을 알 수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이 블랙록이 새로운 ETF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ETF를 신청하였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록,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업 추종 ETF를 신청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 운용사 블랙록 산하 아이셰어스가 블록체인 및 크립토 기업들로 구성된 ETF를 금융당국에 신청했다고 합니다. 관련 문서에 따르면 해당 ETF는 NYSE 즉 뉴욕증권거래소 팩트셋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 지수를 추종한다고 하는데요. 블록체인 기술 기업, 암호화폐 채굴,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채굴 인프라 기업, 영상 멀티미디어 반도체 기업들이 지수를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ETF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이 소식이 암호화폐에 대한 직접적인 ETF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간접적으로 이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한 유의미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현물 ETF가 SEC로부터 아직 승인이 되지 않은 시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식들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더 나아가 고객들의 요청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어대가리
게리 겐슬러가 있는 SEC의 경우 비트코인 ETF를 반려하는 주된 이유로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투자자 보호 미흡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어제 바이든 정부에서 다음 달 암호화폐 관련한 정부의 전략을 발표하며 규제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소식들을 볼 때 이제는 SEC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투자자 보호적인 측면 해소가 될 것이 자명한 상황 속에 시간 끌기가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상 지난 10월 이제 선물 ETF가 승인이 나게 되었을 때 이 현물 ETF를 승인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이 현물 ETF가 더욱 안전하기 때문이죠. 이와 동일한 생각을 가진 미국의 하원 의원들 또한 말도 안 된다며 현물 ETF도 당장 승인시키라며 이야기를 하는 중인 것이죠. 현재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번 연도 현물 ETF가 승인이 날 것이라 예상하는 상황 속에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시죠.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지속되는 장 상황의 영향일까요? 이 전날 대비 2포인트 더 하락한 11포인트를 보여주며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이제는 더 떨어질 때가 없겠지 생각하면 그것보다 더 떨어지고 이제는 저점이겠지 생각이 들었을 때 더욱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투자자들의 공포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몇 년 만에 지수가 한 자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 답답한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정말 비트코인을 모두 매도하고 시장을 쳐다도 보지 않는 것이 가장 베스트일까요? 이 제도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려고 하는 과도적인 측면, 과도기적인 측면, 그 어떠한 자산보다 더욱 변동성이 심화되는 현재의 시간 속에 모든 투자자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반복이 됨에 따라 더 이상 희망이라는 것조차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머리로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3년 뒤, 5년 뒤, 10년 뒤 이 시장이 지금보다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지금 당장의 눈앞에서 가격이 전고점 대비 거의 50% 이상 하락을 하며 오늘의 저점이 내일의 고점이며 계좌가 녹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이 이성과 감정이 따로 노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러한 감정의 변화는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두려움을 느끼는 시장 상황 속에 90%의 투자자들은 시장을 떠나게 될 것이며 10%의 투자자들만이 시장에 남게 되는데요. 이때 시장의 미래 가치를 확인하며 믿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에게는 크나큰 리턴이 돌아갔습니다. 이는 제가 지어낸 말이나 뇌피셜이 아닌 실제로 역사를 돌이켜보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의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이 인생과 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투자라는 행위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부터 이상하게 회복을 하기 시작하며 전고점을 넘어 새로운 신고점을 갱신하게 되죠. 절대로 가격만을 보고 투자하지 마시며 항상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대출 받은 이제 자금이 아닌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